안녕하세요. 영어 독서가 취미인 아로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에드시런의 두 번째 독서 리뷰 시간이 왔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는 구성을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전처럼 제가 영어로 막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네,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바로 화면을 띄워놓고 영어와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의역해 놓은 걸 띄워놓고 그거에 대한 제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필은 여기서 펍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필은 평소에도 자신의 펍에서 여러 신인 인디 뮤지션들을 초대해서 공연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어느 한 펍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에디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에디의 그 공연 실력을 보고 이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너 우리 펍에서 한번 공연해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에디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자신의 이제 정기적인 공연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제 이 단락을 소개했던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에디의 어떻게 보면 그 공연의 청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에디는 그 전에서도 보통 종종 그 소규모 공연, 인디 공연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 장면을 가지고 왔던 이유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 에드시런이 그 무슨 버스킹 공연 같은 것으로 뭐 자신의 실력을 많이 쌓았다고 그렇게 얼핏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버스킹 공연이라기보다는 이런 소규모 인디 공연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방금 펍에서 에디가 초대받아서 공연을 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인디 공연을 많이 가졌던 그런 가수로 유명한 그 가수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자신이 보아왔던 그 가수들이 보통 다 이런 식으로 공연을 많이 했거든요. 뭐 니즐로피 같은 가수도 있었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던 다니엘 라이스 맞나? 아무튼 그 가수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신의 그 공연 같은 걸 많이 했었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뭐 어떻게 보면 에디가 퍼포먼스형 가수로 발전하게 된 그런 이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가지고 왔었어요. 아, 그리고 이 장면에서 그냥 저는 에디가 이렇게 그냥 활동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멋있어 보여가지고 자신이 막 이렇게 앨범도 만들어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막 홍보도 하고 영업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앨범 또는 자신의 그 퍼포먼스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막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이 단락을 읽으면서 그냥 그런 게 느껴져서 저는 되게 좀 기분이 좋았어요. 네, 제가 이 단락을 가지고 왔던 이유는 에디가 처음에는 이렇게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첫 번째로 나간 음악 프로그램이 경연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브리트니아 하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슈퍼스타 K 같은 거랑 비슷한 건데 거기에 나가서 자신의 이제 막 그 무대를 보여주고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결승에는 진출하지 못하고 아마 그렇게 상위 라운드까지는 진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나오기를 그 경연 프로그램이 에디하고는 약간 잘 안 맞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에디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게 기타를 치면서 루프 페달을 밟아가면서 이제 자신이 작사했던 곡으로 막 이렇게 뽐내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는 이제 에디도 막 춤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노래도 계속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에디가 보이스가 그렇게까지 되게 좋은 보이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보이스 연습을 하고 막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서는 에디가 잘 부각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높은 곳까지 가지 못했다가 또 다음에 나갔던 프로그램이 더 넥스트 빅띵이라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갔어요. 거기서는 이제 에디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보여줘가면서 우승을 했는데 이 단락이 바로 그 단락이에요. 이 단락을 지금 보면은 여기서 유일하게 루프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곡으로 막 그 자신의 장기를 뽐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가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에디하고는 좀 잘 맞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근데 여기서 에디의 의연함을 볼 수 있었던 게 에디는 이 우승을 통해서 정말 뭘 대단한 걸 이루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책을 읽으면서 그 간절함 같은 게 솔직히 잘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글 속에서 나는 이걸 우승을 해서 뭐 엄청난 뭘 할 거야, 아니면은 뭐 나는 이제 우승을 했으니까 대단한 가수가 되어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저 더 많은 공연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목적에서 봤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이 에디에게 있어서는 성공이었던 셈이죠. 왜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에디는 도시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시골에 있는 약간 소규모 펍에서 공연을 했던 에디가 이 프로그램에 나가서 우승을 한 이후로는 런던에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또 막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에서도 아무래도 뭐 조금씩 띄워줬겠죠, 에디를. 그리고 또 자신도 그 런던에서 이제 뭐 좀 더 큰 규모가 있는 그 펍이나 아니면 공연장에서 자신의 이력서 같은 걸로 어떻게 보면 한 줄로 채울 수 있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더 크게 놀 수 있는 무대로 가게 된 거죠. 그런 발판이 되어준 셈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에디가 추구했던 방향은 단지 더 많은 공연 기회를 얻어서 자신의 퍼포먼스를 극대화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이 뛰어놀면서 곡을 쓰고 계속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 연습도 하고 했던 그런 정말 말 그대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단락을 가지고 왔는데 에디도 그냥 노력을 많이 했던 가수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락을 가져와 봤어요. 네, 이 단락에서는 에디가 이제 어느 한 SS2 뮤직 어워드라는 그 뮤직 어워드에 초대를 받아서 그 동료들을 위해 이제 공연을 했던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그는 그 자신의 대표곡인 You Need Me, I Don't Need You라는 곡을 이제 부르게 되었어요. 이 곡이 자신의 시그니처 곡이었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에디가 엄청나게 뜬 에디가 그 자신의 공연장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You Need Me, I Don't Need You라는 곡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자신의 정말 슈퍼스타 곡인 뭐 Perfect, 뭐 Shape of You 아니면 뭐 Give Me Love 막 이런 곡보다 이 곡을 밀었던 게 아마 이만큼 에디가 이 곡에 관심을 많이 애착이 많이 가졌던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굴디라는 다재다능한 뭐 여기서는 이제 뭐 DJ이자 배우라고 나오는데 그 DJ가 이제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자신이 에디가 공연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인상을 갖게 되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굴디가 에디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은 원래 에디가 크게 뜰 수 있는 가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뭐 지금 잘 떴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아무튼 여기서 굴디는 또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세 단어로 좀 요약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굴디가 했던 말이 must have patience, 반드시 참고 견뎌라. 저는 이 단락을 가져왔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어요. 그 반드시 참고 견뎌라. 이 말이 저에게는 되게 좀 와닿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반드시 참고 견뎌라. 한국말로 하면은 되게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되게 저는 멋있게 들렸어요. Must have patience 라는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명언처럼 들려가지고 아 나도 삶을 살아가면서 또는 하고 싶은 게 있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유튜브든 뭐든 하면서 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자세가 이 Must have patience라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단락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굴디는 에디도 자신의 음악적 성취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내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또는 이제 여러분들도 혹시나 영어 독서를 하게 되신다면은 이런 must have patience라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 단락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네, 이 단락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 단락에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도 약간 좀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에디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에디는 처음부터 꿈이 되게 확고했거든요. 싱어송라이터가 되기로 아예 마음을 먹고 그러한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이야기하기를 하고 싶은 게 있고 뭔가를 원하는 게 있을 때 그것이 대학교에서 찾을 수 있으면은
그때의 대학 학위장의 가치가 굉장히 이제 유용할 텐데, 굳이 얻어질 수 없으면은 대학 학위장보다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경험, 그런 것들을 좀 더 해보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이제 책에서 나왔다시피 가수가 되고 싶으면은 대학교에서 음악 이론을 배우고 막 음악에 대한 뭐 역사 뭐 이런 거를 배울 게 아니라 당장 현장에 나가서 다양한 그 공연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뭐 작곡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자신이 동경하는 그런 가수들과 함께 서 있는 그런 장면도 꿈꿔보고 공부해 가면서 그런 가수들이 그런 공연장에서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어떻게 그런 무대 공연을 하는지를 공부하고 배우고 느껴보는 것, 경험해보는 것을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현장의 경험이 에디에게 있어서는 좀 더 중요했던 거고, 에디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좀 따르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 에디에게 있어서 이제 조언을 해줬던 몇몇 친구들이나 이제 자신 매니지먼트사가 있었는데, 그들은 에디가 좀 더 음악적 견해를 넓히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음악 이론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음악에 대해서 좀 더 이것저것 많이 좀 이제 알게 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좀 더 다양한 음악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에디는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하고 싶지 않아 했는데, 워낙 그 조언이 워낙 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ACM이라는 학교에 들어갑니다. 크라운이라는 그 에디의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에디에게 ACM에 가라고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못해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들어갔다가 이제 바로 나오게 돼요. 아무래도 그게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에디가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커리어는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교육이지 자신의 커리어는 아니라는 이제 라는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내 커리어가 아니잖아, 이건 내 커리어가 아니고 이건 그냥 교육일 뿐이야 하면서 네,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드랍 아웃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했으니까 아마 중퇴한 것 같은데, 중퇴해서 이제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또 책에서는 이런 글도 나와요. 많은 학생들이 요새 아무런 목적도 없이 보통 이제 대학교에 가잖아요. 아니면은 자신이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보통 대학교에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 졸업해서도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요. 물론 잘 모르니까 대학교에 갈 수는 있어요. 거기서 자신이 뭘 잘하는지를 찾으면 되고, 거기서 대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이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뭘 하고 싶어하고 하는 것들을 배우면은 그걸로도 정말 좋을 수 있는데, 에디는 만약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찾았으면은, 그때부터는 대학교에서부터 에디는 이제 여기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았으면은 굳이 대학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도 나왔다시피 영화 관련 일을 하고 싶으면은 당장 뭐 영화학교에 들어가서 영화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영화 연출 기법을 배우면서 막 그런 식으로 지식을 쌓아 올릴 게 아니라, 당장 영화 세트장에 가봐서 그들과 함께 일해보고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배워보고 한번 지켜보고, 자신도 진짜 몸소 발로 뛰어가면서 그 생생한, 거기서 느껴지는 것들을 생생하게 한번 경험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이제 또 잘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면은 거기서 또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것을 이제 에디는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 안에 있으면서 그 뭐 교육이 필요하면은 그때 다시 영화학교에 가야 또 되는 거고, 뭔가 필요성이,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배움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학교에 가는 거는 정말 좋은 행동인데, 그냥 영화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고 무조건 영화학교에 가고 하는 것은 에디 입장에서는 일을 하다가 모르는 게 느껴지고 정말 나는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영화학교에 가는 것을 추천하는 거죠. 뭐 이게 저는 이 단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